자, 먼저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이 원래 메인 액티비티라고 부르는 자, 여기에다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이렇게 추가를 했었는데 자, 버튼을 이제 왼쪽 위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위로 옮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왼쪽 위로 옮긴 상태에서 자, 여기 아래쪽에다가 공간을 좀 확보를 해볼 거예요. 자,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는 자, 여기 액티비티 main.xml이라고 하는 탭을 더블 클릭해서 좀 더 넓게 한번 보고요. 자,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자, 프레임 레이아웃은 우리가 한 번에 하나의 뷰만 추가할 수 있다. 자, 그것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하는데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갖다 넣어보죠. 자, 여기 보니까 제대로 추가가 안 되네요. 그죠?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자, 오른쪽에 벽으로 딱 갖다 붙이고, 왼쪽 벽에 딱 갖다 붙이고, 자, 이렇게 하면, 자, 가로 방향을 꽉 채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이 연결점을 버튼의 아래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갖다 붙이면,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것도 뭐 맞출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공간이 확보가 되죠. 자,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공간을 만약에 확보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부분 화면을 위해서 만든 뷰를 갖다 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게 레이아웃을 가지고 뷰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자, 우리가 화면을 위해서 XML 파일 하나와 자바 파일 하나를 구성을 했는데, 자, 그것처럼 부분 화면도 XML 파일 하나와 자바 파일 하나로 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XML이라고 하는 거는 이 왼쪽에 프로젝트 창을 열고요. 영역을 열고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여기다가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activity main.xml은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 전체를 위한 거고요. 자, 여기다가 부분 화면을 위한 XML 파일을 먼저 만듭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누릅니다. 여기다가 자, sub 1.xml이라고 하는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하죠. 자, 루트 엘리먼트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새로 만들어진 XML 레이아웃 파일은 최상위 태그, 그죠? 최상위 태그에 해당하는 최상위 레이아웃 또는 최상위 뷰라고 하는 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OK라고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sub 1.xml로 가보면 이게 실제로는 전체 화면은 아니에요. 전체 화면은 아닌데 전체 화면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디자인 화면에서 미리 보기를 할 때 형태를 이렇게 딱 잡아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 거는 이 전체 화면이 아니고요. 전체 화면 중에서 자, 여기 액티비티 main.xml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갈 걸 만드는 거죠. 자, 그럼 sub 1.xml에다가 한번 갖다 넣어 볼게요. 여기서 왼쪽 팔레트에서 뭘 갖다 넣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일단 여기에 텍스트 뷰를 하나 갖다 넣어 볼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텍스트 뷰에다가 텍스트 뷰의 텍스트 속성이죠. 이 텍스트 속성의 값으로 자,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부분 화면. 저렇게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조정하고 싶죠. 그러면 자, View All Properties 눌러서 자, 아래쪽으로 쭉 스크롤을 내려보면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여기다가 뭐 40dp 정도 자, 크게 한번 넣어봅니다. 아, 여기에는 글자가 한글 깨지죠? 그래서 한글이 깨지는 거는 요 디자인이라고 하는 요 화면에서 보여줄 한글 폰트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한글 폰트가 들어가 있는 XML 파일을 찾아서 요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파일 탐색기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수정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수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나마 이쪽에 보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한글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거니까 버튼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 버튼도 가로를 꽉 채우고 있죠? 자, 오른쪽에서 View Fewer Properties라고 하는 거 눌러서 다시 원래 대표적인 속성만 보이도록 돌아가고요. 자, 이 상태에서 텍스트 버튼은 그냥 놔두고요. 레이아웃 위드스라고 하는 게 매치 페런트로 되어 있죠. 이거를 랩 컨텐트로 변경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대충 이런 모양의 부분 화면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전체 화면과 구분될 수 있도록
자, 여기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컴포넌트 트리에서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요 전체가 선택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백그라운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View All Properties 누르고요. 자, 속성 중에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에 가서 땡땡땡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컬러 탭에서 자, 밝은 파랑색 선택하고 OK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자, 이게 이제 부분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만든 화면을 위해서, 자, 부분 화면을 위해서 이제 자바 소스 파일도 필요하게 돼요. 자바 소스 파일. 그래서 자바 소스 파일을 1대1로 매칭해서 새로운 뷰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XML 레이아웃만 만들었잖아요.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메모리에 인플레이션, 메모리 객체화를 한 다음에 아까 그곳에다가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다가 자,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자, 그거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일단 아까 activity main.xml에서 프레임 레이아웃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프레임 레이아웃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id가 있어요. 여기다가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한번 줘봅니다. 컨테이너는 보통 많이 쓰는 아이디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담고 있을 수 있는 영역을 확보를 했을 때 그걸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 이름으로 많이 줍니다. 근데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주고요. 그러면 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아이디가 컨테이너가 됐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가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버튼을 찾는 자, 요 부분,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죠. 자, 요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요. 요 위쪽에다가 일단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임 레이아웃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자,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이 변수에다가는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형 변환해서 할당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find view by id로 해서 찾아서 할당을 하는 거죠. r.id. 컨테이너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찾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컨테이너라는 이름의 변수는 요 안에서 밖에는 참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버튼이라고 하는 요 안에 자, set on click listener로 전달되는 on click listener 안에 있는 메소드에서는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유효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된 변수를 위쪽에다가 선언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선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자료형을 없애주면 find view by id로 찾은 컨테이너를 변수에 할당을 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참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아까 우리가 만든 serve1.xml이라고 하는 XML 레이아웃의 내용을 메모리에 객체화하는 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치면 자, 우리가 공간을 확보한 이 컨테이너에다가 붙여줄 수가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액티비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이고요. 여기다가 context. 자, layout inflator service라고 하는 상수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반환되는 리턴되는 객체가 layout inflator라고 하는 게 돼요. 자, 이거를 inflator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한번 받아봅니다. 그리고 layout inflator로 형 변환해서 받는 거죠. 자, 여기에 inflator라고 하는 자, 변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inflator. 해보면 inflat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면 XML 레이아웃을 메모리에 객체화할 수 있다. 즉 인플레이션 과정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r.layout.serve1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XML 레이아웃 파일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는 자, 이 XML 레이아웃을 메모리 인플레이션 한 다음에 어느 뷰에다가 붙여줄 거냐를 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걸 지정하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부분 화면을 위해서 확보한 그 공간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true라고 하면 바로 붙여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에뮬레이터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에뮬레이터를 띄우고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자,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클릭하면 자, 요렇게 보이는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요 아래쪽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고 아이디가 컨테이너인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서브 1.xml이라고 해서 만든 그 XML 레이아웃 내용이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붙은 거죠. 어떻게 붙은 거예요? 서브 1.xml이라고 하는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여기 있는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컨테이너라고는 여기다가 갖다 붙여준 거죠. 자, 이게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버튼이라든가 이 부분 화면이라고 하는 텍스트 뷰라든가 또는 입력 상자 뭐든 이 부분 화면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 안에 넣었던 태그로 넣었던 거죠. 만들었던 그런 위젯들이 있다면 그 위젯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find view by id로 찾을 수 있어요. 언제? 여기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하고 나서는. 그래서 부분 화면이든 전체 화면이든 인플레이션을 하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젯, 즉 뷰라고 하는 거를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찾아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봤고요.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전체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부분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부분 화면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에 객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위젯 또는 뷰라고 하는 걸 아이디를 이용해서 찾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첫 번째 F부터 시작해서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썼는데 그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거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